대한성 배칠수의 고전열전 삼국지 제26부 주유의 죽음. 헌안 15년 봄, 서기로는 209년, 북방의 강국 원소 일문이 멸망한 지 올해로 9년째. 조조는 원소를 물리치고 차지한 하북 땅의 거대한 토목 공사를 벌이며 엄청난 규모의 궁전을 건설했다. 그 이름하여 동작대. 조승상께서 납시오. 축하드립니다. 자, 모두 조용. Sit down, please. 지난 9년간의 대공사 끝에 드디어 동작대가 완공됐어.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다 같이 마음껏 즐겨봅시다. 뮤직 큐! 동작대의 완공을 기념하는 대의원회가 시작됐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동작대의 엄청난 위용 앞에 조조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잘 지었구만. 내 수준에 딱 맞는 궁전이야. 자, 그럼 다 같이 동작대를 한번 둘러볼까? 화려한 궁전을 중심으로 좌우엔 10장 높이의 누각이 서 있으니 그 이름을 옥룡대와 금봉대라 한다. 공중에는 무지개와 같은 구름다리가 떠 있고 방마다 금은과 백옥이 번쩍이며 주옥으로 칠한 복도와 난간은 햇빛에 비치어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한다. 어떤가? 이만하면 봐줄만 하겠나? 봐줄만 하다니요. 규모의 웅장함과 화려함, 그리고 비교를 거부하는 압도적인 스케일까지. 승상, 이 동작대의 아름다움을 감히 뭐라 형용할 길이 없사옵니다. 그렇게 봐주니 고맙구만. 자, 구경은 이만하고 이제 연회를 즐기도록 하세. 비록 적벽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긴 했지만 조조의 위세와 권력은 여전한 것이었다. 실버의 금관을 쓰고 황금의 장검을 옥대에 차고 조정 대신들의 하례를 받는 조조의 위용은 이미 천자의 권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승상, 동작대 완공을 축하하며 시인 문객들이 시를 지어 바친다 하옵니다. 오호, 그거 좋지. 그래, 어디 한번 읊어들 보고. 그러면은 승상을 위해 감히 시 한 수 지어 올리겠다. 그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꽃. 승상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간데 승상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승상에게로 다가가 꽃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승상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어라. 노골적인 아첨의 표절 의효까지 있는 시지만 조조는 흡족해한다. 어디선가 들어본 구절이 있지만 예. 나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가득한 시로구나. 아주 좋아. 저 승상, 저는 웬만하면 이런 시 안 싣는 사람인데요. 저도 한 수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목은 승상해는 밤.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승상으로 가득 차 있지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슴 속의 승상을 다 헬 듯 하지요.
승상 하나의 추억과 승상 하나의 사랑과 승상 하나의 쓸쓸함과 승상 하나의 동경과 승상 하나의 시. 또 괜찮구만. 좋은 시야. 승상, 제가 방금 시 한 수가 더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제목은 이제 가을의 기도라는 건데, 가을에는 승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하고 가을에는 승상을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그만해라, 그만해. 예? 참, 좋다니까 이 끝을 모르는구만. 응? 아첨과 아부도 적당히 해야지. 예? 자고로 예술이란 정치색이 들어가는 순간 그 빛을 잃는 것이야. 그대들에게 진짜 시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조비와 조식은 앞으로 나오거라. 동작대 축하연에 참석 중인 조조의 큰아들 조비와 넷째 아들인 조식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불려나온다. 원래 조조의 큰아들은 조앙이었는데 그는 일찍이 전쟁터에서 사망했다. 그래서 둘째인 조비가 실질적인 큰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그래. 이 동작대의 아름다움을 시로서 한번 표현해보거라.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이 애비가 판정할 것이야. 조조와 그의 두 아들 조비, 조식. 후세 사람들은 후한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이들 3부자를 일컬어 건한문학의 3조 혹은 건한문학의 3대 천재라 불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넷째인 조식의 천재성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아버님, 어인일로 부르셨사옵니까? 시가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고. 그저 아버님께 배운 바를 조금 흉내낼 뿐이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구나. 네가 지은 시가 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거라고 말이야. 정 의심이 나신다면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제를 던져주십시오. 좋다. 주제는 뭐가 좋을까? 어디 보자. 마침 여기 연못에 올챙이들이 떠다니는구나. 이 올챙이들을 보고 시를 지을 수 있겠느냐? 벌써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제목, 개구리 됐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과연 대단하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좋다. 그럼 이번엔 좀 어려운 주제다. 요즘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 한 수 지어보거라. 예.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거 놀랠 노자구나. 과연 내 자식이야. 부끄럽사옵니다. 그럼 혹시 삼행시도 자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럼 배한성으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봐라. 운을 떼주십시오. 배한성은 성우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성우다. 성격이 근데 좀 브라보. 조조는 조식을 몹시도 사랑했다. 그리고 후계 서열 1순위인 조조의 장남 조비는
이런 조식을 불안한 마음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초비 공자님, 방금 전 조식 공자께서 승상께 불려갔사옵니다. 그래? 우리가 버티는 소문을 들으시고 조식 공자의 시를 시험해 본 듯 하옵니다. 결과는 어찌 됐느냐? 승상의 시제를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사옵니다. 시기의 문장이 그토록 훌륭하더냐? 그야말로 명불허전, 모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사옵니다. 시기의 재주는 나도 인정하는 바다. 하나,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시를 짓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한데 어찌 아버님께서는 동생을 저리도 편애하신단 말이냐? 이러다 설마 시기를 후계로 삼는 건 아니겠지? 공자님은 승상의 적자이십니다. 초조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장장 9년여에 걸친 대공사 끝에 마침내 조조의 야심작 동작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완공을 축하하는 낙성식 날, 조조는 자신의 두 아들 조비와 조식을 불러 이 둘의 문장을 겨루게 했다. 동작대의 아름다움을 시로써 표현해보거라. 누가 더 잘 지었는지 이 애비가 판정할 것이야. 조조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 후보인 두 아들의 백일장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글짓기 대회가 아님을 장남인 조비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아버님은 이것으로 우리 둘의 능력을 시험해보려는 것이야. 반드시 동생인 시기보다 더 좋은 글을 써내야 한다. 조비가 붓을 들고 이렇듯 고민에 빠져있던 그때 옆자리에 있던 조식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버님, 다 썼사옵니다. 뭐라? 벌써 다 썼어? 예, 아버님. 시상이 떠오르게 얼른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빨리 썼다고 점수를 더 주지는 않을 것이야. 네 형이 글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거라. 동생인 조식에게 가려지긴 했지만 조비 또한 건한 문학을 대표하는 뛰어난 문장가였다. 다만 조식이 날카로운 직관력과 예리한 감각을 지닌 전형적인 천재형 시인이라면 조비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실력을 쌓아온 노력파 시인이었다. 두 사람을 오늘날의 바둑 기사에 비교하자면 조식은 이세돌 형이요, 조비는 이창호 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아버님, 저도 다 썼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큰아들 조비부터 읊어보거라. 예, 아버님. 높은 누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참새가 지저귀는 고운 소리 즐겁구나. 나는 듯한 전각은 우뚝 솟았고 층층이 쌓은 누대는 하늘에 닿을 듯 이리저리 거닐며 구경하다가 문득 서산으로 눈길을 돌린다. 회오리 바람은 내 옷깃을 나부끼고 지저귀는 새들은 내 앞을 스쳐가네. 이곳저곳 두루두루 살펴보고 성 모퉁이로 이어진 시내를 굽어본다. 훌륭하구나, 조비. 좋은 시야. 자, 이번엔 우리 시기의 시를 들어보자꾸나. 예, 아버님. 명후를 쫓아 거닐다가는 누각에 올라 마음껏 논인다. 하늘이 내리신 너른 땅을 굽어보고 성덕으로 이루신 업적을 살펴본다. 우뚝 솟은 높은 전각엔
겹겹으로 국문이 솟았고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온갖 새들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중야, 하늘의 공업은 이루어졌고 가문의 바람도 얻었으니 환공이나 문공에 비견한데도 훌륭한 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름답고 훌륭하신 덕이여, 그 은혜 멀리까지 이루고 황실을 보살피어 사방을 편케 하시니 영원토록 가없이 존귀하시고 동왕처럼 만수무강 하소서. 훌륭하다. 훌륭해. 브라보! 조식은 시 속에서 동작대의 장관과 아버지 조조의 은덕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켰다. 조식이 지은 이 동작대 부는 오늘날까지도 당대의 걸작으로 극찬받고 있다. 이거 참. 아비된 입장에서 내 자식들의 재주를 차마 이 점수로 매길 수가 없구나. 오늘의 승부는 무승부로 하겠다. 누가 봐도 조식의 승리였지만 조조는 애써 승부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조비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두고 보자, 조식. 내 반드시 아버님의 뒤를 이어 오늘의 이 수모를 꼭 갚고야 말 것이다. 조비와 조식, 이들의 후계자 다툼은 이렇게 시작됐다. 과연 누가 조조의 뒤를 잇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자. 아들들이 시를 바쳤으니 나 또한 시로서 화답하겠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대량 했사옵니다, 승상. 어디 그럼 한 수 적어볼까? 그런데 그때 급보를 알리는 전령이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선다. 승상, 형주 방면으로부터 급보가 전해져 왔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그래, 좋은 소식은 뭐냐? 유비가 30살이나 어린 신부와 결혼을 했다. 그런 소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이? 아니, 유비가 30살 연하와 결혼을 했어. 아니,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좋은 소식이냐? 부러워 죽겠구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비 나이가 올해로 50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남자의 체력에도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50대인데. 유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날이 갈수록 기력 쇠해지고 체력이 고갈되면 거의 이제 가는 거지 뭐. 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유비는 이제 금방 복상 늙을걸? 그 듣고 보니 그 말도 나름 일리가 있구나. 응? 그럼 그 나쁜 소식은 뭐냐? 유비가 결혼한 그 30살 연하의 그 처녀가 바로 이 손권의 여동생입니다. 이름으로써 두 나라는 사돈관계가 된 것이고 이제 유비는 완벽하게 형주를 차지하고 말았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조조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던 그 시각, 유비를 증오하는 또 한 명의 인물 주유는 시상에서 병을 요양 중이었다. 주도도 몸은 좀 어떠십니까? 몸은 괜찮소. 다만 유비와 공명에게 농락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할 뿐이요. 주도도 이제 형주와 우리 오나라는 사돈지간이 됐습니다. 조조와 맞서기 위해서는 유비와의 동맹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노소, 난 우리 오나라는
유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조조를 막아낼 수 있어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형주를 되찾아야 하고. 하지만 지금 당장 형주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비가 촉당을 얻으면 그때 돌려받기로 이미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주군의 명을 받고 다시 형주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형주 반환을 약속받고 오겠습니다. 노수, 그대를 난 인간적으로 존경하오만 솔직히 외교관으로서의 그대의 능력은 빵점이야. 제발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딱 부러지게 단판을 짓도록 하시오. 제가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다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맞거든요. 못 믿으신다면 이번에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지요. 저 그럼 지금 당장 형주로 가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던데 길이 험하니 내일 가시오. 비가 온답니까? 그럼 내일 갈까요? 하지만 국가의 중대사니 비가 와도 가야겠지요. 하긴 그렇군요. 지금 가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일종의 외교술이요. 천천히 가시오. 듣고 보니 그렇죠. 내일 가죠 뭐. 하지만 외교상의 결례를 범하면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당장 가야지요. 가서 제가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조 땅을 놓고 벌이는 유비와 손곤 진영의 치열한 외교전은 계속됐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성과를 거둔 적이 없는 노숙이 또다시 오나라를 대표해 형조 땅을 방문했다. 공명군사, 노숙이 또 날 보러 왔다는군요. 유왕숙, 노숙을 만나시거든 이번에도 황숙의 장기를 보여주십시오. 제 장기요? 한바탕 울어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또 울어야 됩니까? 눈물 한 방울로 형주는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지요. 눈물도 장르가 여러 가지인데 이번엔 어떤 걸로 울까요? 눈물도 장르가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미친 듯이 울어대는 통곡의 눈물이 있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러움에 흘러나오는 흐느낌도 있고요. 슬픈 영화나 다큐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흐르는 한 줄기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참다 결국 한 방울 뚝 떨어지는 남자의 진한 눈물도 있습니다. 뭘로 할까요? 전 4번. 남자의 뚝 떨어지는 진한 눈물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걸로 합시다. 잠시 후 유비는 노숙과 대면했다. 유황숙님, 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노숙공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요. 반갑소이다. 유황숙님, 짐작은 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형주 반환권 때문입니다. 촉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신다 하셨는데 언제쯤 촉당으로 진격할 생각이십니까? 그거요. 그게 유비의 눈물 연기가 또 시작됐다. 유황숙, 왜 그러십니까? 별거 아닙니다. 유황숙 지금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이거 참다 눈물 한 방울 뚝! 유황숙 지금 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숙공. 황숙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왜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황숙께서는 촉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촉을 다스리는 유장은 우리 주군과는 친척벌이 되는 혈육이십니다. 내가 살겠다고 혈육에게 칼을 겨눌 생각을 하니 차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지요. 미안하오, 노숙. 내가 못
꼴꼴을 보였소이다. 그러자 순진한 노숙은 또 이러고 있다. 황숙, 이제 그만 우십시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지금 제가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니 고맙소이다, 노숙. 자, 우리 주군께서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탈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예. 그래야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노수,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요?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온 노숙에게 주연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황숙께서 워낙에 슬피 우시는 바람에 노수, 유비는 형주의 식객으로 머물 때도 자신과 형제뻘인 유표를 호시탐탐 노렸던 인간이오. 그런 유비가 뭐가 어쩐다고요? 유장이 혈육이라 차마 싸우지 못하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노수!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유비와 공명에게 놀아날 셈이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유황숙을 대신해서 촉당을 뺏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잠깐, 노숙 지금 뭐라고 했어? 예? 유비가 혈육이란 이유로 촉을 공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숙, 그거 좋은 생각이요. 예? 지금 당장 형주로 가서 전하시오. 우리가 유비를 대신해서 촉을 정벌해 주겠다고요. 대신 촉당을 얻는 즉시 형주는 돌려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촉을 대신 친다고요? 그게 진심이십니까? 물론 거짓이요. 이건 가도 멸객의 계책이요. 천자문에도 실려있는 사자성어 가도 멸객,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뜻으로 일찍이 춘추시대 진나라 헌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괭나라를 치기 위해 그 이웃인 우나라 임금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나는 이제 우나라 임금. 진나라 헌공께서 친히 문자를 보내셨시오. 괭나라를 치셔야 되겠는데 우리 우나라를 좀 이제 지나가야 되겠다. 길을 빌려달라는 내용인데, 나 같은 경우는 당장 길을 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길 빌려주는 대가로 재물도 없고,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강대국인 진나라한테 잘 보이면, 진나라는 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매 눈엣가시 같은 우나라도 없어지고,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우리한테 나쁠 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이때 궁직이라는 신하가 나서 이렇게 반대한다. 전하, 우리 우나라와 괭나라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그런 관계와 같사옵니다. 그래서 만약 강대국인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신다면 진나라는 괭나라를 멸하고 우리 우나라마저 멸망시킬 것이옵니다. 전하, 절대로 길을 빌려줘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니요, 나는. 하지만 어리석은 우임금은 결국 길을 빌려줬고, 궁직이의 예상대로 진나라는 괭을 정벌하고 그 여세를 몰아 우나라마저 멸망시켰다. 이것이 바로 가도멸객의 고사. 이런 가도멸객의 사례는 실제 역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일찍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풍신수길은 명나라를 치려하니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촉을 칠 테니 형주 측에 길을 빌리는 척하면서. 그렇소. 사실은 형주를 공격하는 것이오. 이번에야말로 유비도 공명도 꼼짝없이 걸려들 것이오. 노숙은 다시 형주를 방문했다. 오나라가 우리를 대신해서 촉을 정벌해 주겠다니, 아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환영입니다. 대신 우리 오나라 군대가 형주에 머물 때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오나라 주둔병들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숙이 떠난 후 공명은 유비와 밀담을 나눈다. 군사, 오나라가 우리를 대신해서 촉을 친다는 저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촉을 치는 척하면서 우리 형주를 치겠다는 가도멸객의 계략입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왠지 의심스럽다 했습니다. 주유 정도 되는 인물이 이런 유치한 계책을 짜는 것은 거듭되는 작전의 실패로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보관은 이미 세워뒀습니다. 주유가 형주 땅을 밟는 순간 그것이 주유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주유는 노숙의 보고를 받고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잘했어, 노숙. 이번이야말로 공명이 내 계략에 걸려들었어. 주도독, 하지만 상대는 공명입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물론이요.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얼마 후 양국 간의 군사협정을 위해 형주의 특사가 오나라로 파견됐다. 우리 공명군사께서는 오나라 병사들이 형제에 주둔하는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편의를 약속하셨습니다만, 다만 주둔지 협상 소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소파? 공명군사는 우리가 비록 오나라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영토 내에서 오나라 병사들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엄단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처럼 자국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는 그런 정부는 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요? 공명군사께서는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적극 협조하리다. 형조 땅을 되찾기 위해 주유는 마침내 필살의 계책을 꺼내들었다. 서쪽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형주에 상륙한 후 유비를 기습한다는 가도멸객의 작전. 주유는 병석에서 일어나 아픈 몸을 이끌고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병력은 모두 집결했는가? 예, 지도도. 3군이 모두 출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절대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모두 최선을 다해 원장이 힘하도록. 주도도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내 걱정 말고 출질에 차지려 만전을 기하라. 남군성 전투에서 입은 금창의 상처로 인해 주유는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이런 주유를 노숙은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주도독,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내 걱정은 마시오, 노숙. 좀 쉬면 괜찮아질 것이오. 주도독,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 형주 원정을 중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노숙? 형주 원정을 중지하라니? 주도독의 건강이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더 요양을 하셔야 합니다. 노숙, 난 이 나라의 수군 대도독이요. 어찌 내 한 몸이 아니 때문에 천지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이오. 이번엔 반드시 유비를 제거하고 형주를 차지할 것이오. 하지만 주도독, 유비가 형주에 있는 건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조로부터 우리를 대신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입니다. 우리가 형주를 차지한다면 유비 없이도 얼마든지 조조를 막아낼 수 있소이다. 설령 우리가 형주를 차지한다 해도 형주는 사방이 뚫려 있는 땅입니다. 이곳을 지키려면 우리도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걸 지금 유비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린 언제까지 유비를 방패 삼아 강동 땅에 들어박혀 있어야 한단 말이오? 난 반드시 형주를 취하지하고 이를 발판 삼아 조조와 차홍을 겨룰 것이오. 이것이 우리 오나라의 대업과 추군을 위한 길이오. 오나라를 대표하는 두 인물 주유와 노숙. 이들은 이렇듯 형제와 유비 문제를 놓고 크나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주도도 어서. 원정 준비는 이제 끝났어. 이 문제로 더 이상 그대와 다투고 싶지 않소. 피곤하니 이제 그만 나가보시오. 한편 그 시각 형제의 유비는 공명과 머리를 맞대고 주유에 맞설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제 며칠 후면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 병력이 형주에 도착합니다. 겉으로는 동맹군의 깃발을 들고 있지만 형주성에 입성하는 순간 적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럼 우린 어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는 이상 두려워하실 건 없습니다. 이미 여러 장수들에게 계책을 알려뒀습니다. 주유는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주유가 살아있는 한 오나라는 끊임없이 우리 형주 땅을 노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겠지요. 그러시면 이번엔 반드시 주유를 제거할 것입니다. 아까운 인물이지만 우리의 장래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알겠습니다. 모든 걸 군사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비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안겨서 어쩌고 저쩌고 나무 관세음 보살. 아이 스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뵙고 싶었습니다. 참 전화 한 통 안 해놓고 무슨 농담이고 황수께서 형주를 다스리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 축하도 드릴 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이게 다 스님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 이게 어디 제 덕분입니까? 어진 군주를 찾고자 한 만 백성의 뜻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런 백성들의 뜻을 깊이 새기셔서 올바른 시정을 펼치시라. 그런 당부를 저는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한강에 섬이 떠다니고 강변에 아파트에 들어서는 이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은 삽질은 그 정도로 하시고 팍팍한 우리 서민들의 삶을 좀 헤아려 달라. 그런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또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SNS가 대세입니다. 틈 나시는 대로 리트윗하고 팔로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젊은이들과 소통하시라.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라. 이런 저는 또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스님의 당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이만 가봅니다. 저는 부디 좋은 군주가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겠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이제 바빠가지고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루돌프 사슴 코는 대구 반짝이 아유다리야 만일내. 그로부터 얼마 후 출전을 하루 앞둔 주유의 대본영에 오나라 군주인 손건이 방문했다. 주도도 내일이 드디어 출진이라고요? 예, 주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안색이 좋질 않습니다. 군정을 돌보느라 며칠 무리를 했사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일찍이 아버지와 형을 잃고 어린 나이에 군주의 자리에 오른 손곤에게 있어 주유는 단순한 신하 그 이상의 존재였다. 손곤이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 단 한 명 유일한 사람. 그런 주유의 야윈 모습을 지켜보며 손곤은 가슴이 저려온다. 주도독, 부디 건강을 돌보시고 몸을 소중히 하세요. 제게 있어 주도독은 아버지이자 형이자 가족과도 같습니다. 형조 땅 전체를 얻는다고 해도 결코 주도독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손곤의 진심 어린 말에 주유는 감동했다. 신주유, 반드시 형주 땅을 얻어 주군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그날 밤 주유는 이상한 꿈을 꾼다. 뭐라고요? 주도독, 또 공명에게 졌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주군. 대체 이렇게 번번이 공명에게 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20, 30대 젊은 백성은 물론이고 40대 백성들까지 우리에게 등을 돌려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오? 뼈를 깎는 쇄신과 반성을 통해서 그놈의 뼈를 깎는다는 소리 이제 듣기도 지겹습니다. 아직도 더 깎을 뼈가 남았습니까? 이러다 뼈 없는 연체동물 되는 거 아니에요? 면목이 없습니다, 주군.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오나라를 싹 바꿔서... 바꾸긴 또 뭘 바꿉니까? 그래놓고 또 서로 밥그릇 싸움하다가 대충 얼버무릴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나라 이름이라도 바꿀까요? 오나라에서 딴 나라로 바꿀까요? 에? 저 나라 어떻습니까? 주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됐습니다. 주도독과의 인연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주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주도독을 못 믿겠소. 그럼 이만. 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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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독! 정신 차리십시오. 주도독! 꿈이었구나. 주도독,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공명에게 패하는 꿈을 꿨다. 예? 하지만 꿈은 반대로 하지 않았느냐. 두고 보자, 공명. 이번이야말로 반드시 승부를 낼 것이다. 주유 생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됐다. 총 병력 5만. 감령을 선봉으로 한 오날의 대병력은 형주로 출진하기 위해 시상에 집결했다. 장강을 가득 메운 대함선들 사이로 드디어 주유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들 들어라! 마침내 고대하던 순간이 도래했다! 이제부터 우린 형주로 가서 유비의 무리를 제거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것이다. 적벽대전 이래 생사를 함께했던 나의 자랑스런 전우들이여, 최후의 1인까지 조국을 위해 싸우자. 나 오나라 수군 대도독 주유가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다. 오나라의 대함대는 그렇게 형주를 향해 출발했다. 주유는 최고 사령선에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병사들의 행동 요령을 지시하고 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형주를 점령하는 것이지만 명목은 어디까지나 유비를 대신해 서축을 정벌하러 가는 파병군이다. 형주 땅에 도착하면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병사들 모두가 우호적으로 행동하라.
알겠나? 예, 주도독! 그리고 형주성에 입성하는 순간 동맹군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단숨에 유비의 무리를 제압할 것이다. 이번이 형주를 차지할 우리의 마지막 기회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작전에 임하도록. 오나라의 대함대는 장강을 거슬러 올라 마침내 형주항에 도착했다. 고적대의 환영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비가 보낸 특사가 주요를 맞이한다. 저도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어디까지나 귀국을 위해 머나먼 서초원정길에 나섰어. 충분한 예의와 대접으로 영접하길 바라오. 물론입니다. 이미 연도에는 수많은 형주 백성들이 몰려나와 오나라 원정군을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왕숙은 어디 계시오? 형주성에서 주도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도독이 형주성에 도착하시면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소이다. 그럼 저는 먼저 가서 원정군의 도착을 알리겠습니다. 채비를 갖추시는 대로 즉시 형주성으로 와주십시오. 알겠소이다. 유비의 특사가 떠나간 후 주요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내 계책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구나. 유비, 공명, 니들은 이제 죽었어! 잠시 후 주유가 이끈 오나라 원정군은 형주성을 향해 진군해 갔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야 이거? 떠들썩하게 환영한다더니 뭐가 이렇게 썰렁해? 사람이라곤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마중 나간 관리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형주성으로 가는 내내 사방은 쥐죽은 듯 정적만이 가득하고 거리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는다. 왠지 모를 섬뜩한 고요함에 오나라 병사들은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너무 조용하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혹시 놈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요? 행군 속도를 올려라. 어서 빨리 형주성으로 가야겠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려온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곡소리 울려라 곡소리 울려 동고 베이베 곡소리 울려 전군 정지! 왜 그러십니까, 주도도? 저 스님의 경소리가 왠지 예사롭지가 않구나. 어서 가서 메시오너라. 주유는 스님과 마주했다. 스님,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뭐라고 계신 겁니까? 주도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절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도독,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만 돌아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도독을 위한 길이자 오나라를 위한 길이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 주군의 명을 받고 떠난 군대는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어찌 이대로 군대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허나 스님의 충고는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형주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 주유는 그렇게 스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형주성을 향해 떠나갔다. 오늘 밤 강동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잠시 오나라 원정군은 형주성에 당도했다. 그런데 성문은 굳게 잠겨있고 분위기는 더 한층 썰렁하다. 뭐야 이거. 환영 행사는커녕 성문도 잠겨있잖아. 그런데 그때 성루 위에서 한 장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바로 조자룡. 주도도! 여긴 어쩐 일이시오? 어쩐 일이라니? 우린 형주를 위해 총나라로 원정을 떠난 파병군이요. 어서 성문을 여시오. 성문은 열어드릴 수 없소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오. 문을 열어줄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유황숙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유황숙을 불러라! 주도독! 그대의 꼼수는 이미 간파됐어. 길을 빌리는 척 우리 형주를 치려는 가도 멸격의 계책을 공명군사가 모를 줄 아셨소이까?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어서 돌아가시오! 뭐라고? 주유는 망연자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령이 다급한 보고를 전한다. 주도독!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비의 군대가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해 있습니다. 관우는 강릉에서부터 쳐들어오고 장비, 황충, 위원 등도 대군을 이끌고 신속하게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뭐야? 놈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애써 치료 중이던 금창이 상처가 터지면서 주유는 또다시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그런데 그때 주유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영상 전화가 걸려온다. 휴대폰을 이리 다오. 주유는 힘겹게 휴대폰을 든다. 잠시 후 화면 속에는 술잔을 나누고 있는 유비와 공명의 모습이 뜨는데. 주도독, 저 공명입니다. 전 유비입니다. 주도독 같은 분이 어쩌자고 이렇게 얄팍한 계책을 꾸미셨습니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몸도 안 좋으신 분이 너무 무리를 하셨습니다. 주도독, 제가 간곡히 충고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욕심은 버리시고 오나라로 돌아가 건강이나 챙기십시오. 우린 지금 술잔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주도독의 건강을 위해 한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도독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그렇게 전화는 끊어지고 주유의 분노는 폭발한다. 유비, 공명, 니놈들이 감히! 피를 빌려 형주를 기습하려던 주유의 계책은 또다시 공명에 의해 저지당했다. 금창의 상처가 재발한 주유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오나라 원정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동맹군을 가장하여 형주를 침공한 오나라 병사들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전군 진격! 조자룡을 선봉으로 한 형주군의 맹공 속에 오나라 병사들은 결사적인 항전을 벌이고 있었다. 대각하라! 주도독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한다! 어서 대각하라! 주유는 어디 가고 부하들이 나서느냐? 주유를 잡아라! 주유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필사적인 사투 끝에 오나라 원정군은 가까스로 퇴각해 주유의 몸을 배에 실었다. 주도덕이 위급하다. 어서 빨리 의원을 불러라. 어서! 전황은 어찌 되었느냐? 아군 병사들은 어찌 되었느냐? 주도덕, 지금은 우선 병세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또다시 병사들을 잃었구나. 분하다. 정말 분하다. 주유의 병세는 위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불꽃을 가까스로 이어가고 있었다. 주도덕, 형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서신이 왔다고? 서신이라니 누가 보낸 건가? 형주의 군사 공명이 보낸 듯 하옵니다. 이리 줘봐라. 주도덕, 나중에 보시지. 아니요, 노소. 지금 보고 싶소. 어서 죽어라. 주도독, 오랜만입니다. 듣자 하니 주도독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서촉을 정벌하려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촉을 다스리는 유장이 어리석다 오나라의 실력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가요? 너 자신을 알라고요. 제발 오보를 자제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지금은 괜한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방어를 견고히 하고 조조의 침략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주도도 그리고 내 충고 드리는데 꼼수도 한두 번입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뻔한 책략으로 어찌 절 속이려 하십니까? 꼼수 그만 부리시고 제발 이젠 정도를 걸으십시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from 공명 추신 주도독 너는 꼼수다. 공명. 주유에게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주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분노가 가슴을 막아 두 눈은 초점을 잃고 괴로운 탄식을 내뱉으며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다. 시간이 없다. 어서. 예, 주도독. 힘겹게 붓을 받아든 주유는 필사적으로 뭔가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긴 탄식과 함께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제군들은 들으라. 나 주유 선대의 유언을 받들어 오나라의 대업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하늘의 운수는 여기까지인 듯하다. 실로 분하고 원통하구나. 나는 비록 떠나지만 그대들에게 주군을 부탁한다.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강동을 사수하라. 하늘은 어찌하여 이 땅에 주유를 낳으시고 또다시 공명을 낳았단 말인가. 무정한 인생이여. 그러나 이 또한 숙명이로다. 적벽대전의 영웅 강동의 별 주유는 그렇게 죽어갔다. 때는 건한 15년, 서기로는 210년의 어느 겨울날 그의 나이 36. 실로 애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다.
군사. 밖에서 뭐라고 계신 겁니까?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장군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장군성이요? 주유의 장군성이 떨어졌습니다. 주유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주유가 죽었다면 우리에겐 희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왠지 허전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는 훌륭한 인간이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오나라의 국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에 맞서야 한다는 친유비파와 형주를 차지하고 중원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반유비파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시종일관 공세적인 북진 정책을 주도했던 주유는 반유비파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반유비적 성향으로 인해 그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게 됩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해드렸듯이 소설 삼국지 연의는 한실 정통론에 입각하여 유비를 주인공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그렇다 보니 유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실제보다 나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주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과 30대의 나이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젊은 영웅은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대단히 겸손하고 호방하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설 삼국지 속에서의 주유는 번번이 공명을 시기하고 공명과의 지략 싸움에서 패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공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나관 중의 전략적 글쓰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의 주유는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고는 그의 죽음을 몹시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훗날 오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손고는 만약 주유가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결코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주유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의 정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뭐라고? 주도독이 죽었다고? 주유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손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만다. 시위들이 급히 달려들어 손고는 가까스로 눈을 뜬다. 주도독이 죽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주도독이 죽은 께 남긴 유서입니다. 읽어보시지요. 신주유, 죽음에 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머리 숙여 이 글을 주군께 바칩니다. 초려의 평범한 촌부였던 저에게 주군은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병마에 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신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은혜에 보답고자 하였으나 어찌하오리까. 하늘의 운이 다하여 이제 그 은혜도 갚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이별을 고하게 되었사옵니다. 북에는 조조가 있고 형주에는 유비가 있으니 천하의 형세는 아직 안심할 수 없사옵니다. 노숙은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이니 그에게 제 뒤를 잇게 하신다면 저 또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주군, 저는 먼저 떠나지만 하늘에서나마 주군의 공명을 빌 것이옵니다. 부디 대업의 성취를 이루소서. 주도독!